수평면에서 던진 돌이 그림과 같이 1초 후에 10m 떨어진 곳에 있는 깃발. 자, 그러면 10m 떨어진 곳에 깃발이 여기 꽂혀 있고, 요게 1초 후의 모습에 여기 지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스치고 3초 후에, 그럼 총 4초네요. 4초가 얘 비행 시간이 남았지. 자, 일단은 우리가 이게 채공 시간에서 알 수 있는 정보는 이 수평 방향 말고 연집 방향의 속도를 우리가 알 수 있다 했어요. 자, 채공 시간이 4초면 연집 방향으로 속도 0을 찍고 최고점 찍고 다시 오는데 4초니까 각각 2초씩 걸렸겠다. 그러면 2초 후에 0이 되는 속도로 던졌으니까 얘는 20m/s로 위로 던졌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초 뒤에 10m 수평거리 10m에 있는 깃발을 스친 것 같으니까 얘는 수평 방향 속도는 10m/s로 출발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렇지? 자, 그러면 돌이 진행한 수평거리는 총 4초 동안 10m/s로 날아왔으니까 40m. 자, 그 다음에 기대의 높이는 얼마인가? 자, 기대의 높이는 그냥 평균속도로 갑시다. 20m/s의 1초 뒤의 모습이니까 연집 방향으로 y 방향으로 10m/s인데, 그럼 평균속도 15로 1초 날아갔으니까 15m 날아갔다, 그렇죠? 오케이. 자, 수평 방향으로 속력 V0로 던진 공이 수평면에 닿을 때 비스듬한 방향으로 속도의 크기가 3V0의 모습으로 충돌했다. 자, 근데 우리가 믿고 갈 수 있는 수평 방향 속도는 계속해서 V0이기 때문에 이 전체 속도를 안다면 연집 방향 속도를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연집 방향 속도는 2 루트 2V0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네. 자, 그리고 그때 동안 y 방향의 변이와 x 방향의 변이가 각각 라지 h랑 라지 x니까 요런 거 둘의 비는 결국 평균 속도 비로 우리가 체크한다 이거지. 그러면 x 방향 따로 y 방향 따로 봤을 때 x 방향은 평균 속도는 계속 꾸준하게 v0, y 방향의 평균 속도는 0에서 y 방향은 정지지, 정지에서 2 루트 2v0. 그러면 평균 속도는 루트 2v0. 그러면 평균 속도 b가 1대 루트 2네. 그러면 변이도 1대 루트 2. 그래서 h가 루트 2배 더 크다. 그래서 답은 2번. 그 다음에 그림과 같이 수평면으로부터 3h 높이에서 수평 방향으로 v의 속력을 던졌다. 자, Q점을 지날 때 속도의 크기가 루트 2v니까 수평 방향으로 여전히 v일 거고, 그러면 연직 방향도 v 속도가 증가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높이를 이렇게 줬어. h와 EH. 그러면 1대2 이렇게 보지 말고 우리는 정지를 기준으로 보는 게 더 유리하다 했어요. 그래서 h 자연낙하 거리가 된 게 Q점. 그 다음에 자연낙하 3h 요게 R점. 그러면 자연낙하 거리가 1대 3이네. 그러면 시간은 t제곱의 거리가 비례하니까 시간은 1대 루트 3이다 이거지. 자, 그리고 이 연직 방향의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속도가 증가한다. 그러면 시간의 비를 우리가 또 잘 알 수 있는 거는 속도 변화량의 비. 그러면 1이라는 시간 동안 속도 v가 증가했으니까 r은 루트 3배 더 시간이 많이 걸린 거다, 맞지? 그러면 루트 3v다 이렇게 둘 수 있다 이거지. 그러면 수평 방향 여전히 v일 거니까 r점에 도착했을 때 얘의 속도의 크기는 2v가 되겠네요. 그래서 기니디 보면 기억 P에서 Q까지 변이의 크기는 P에서 Q까지니까 수평 방향 알아야겠네. 그러면 P에서 Q까지 수평 방향, 연집 방향, 평균 속도 비교하자. 그러면 X는 X 방향의 평균 속도는 V, Y 방향은 0에서 V 찍었으니까 2분의 1V. 그러면 X 방향이 2배 더 기니까 얘는 수평 방향 거리가 2H겠다 이거지. 그러면 변이는 요 비스듬한 이연선의 요 직선거리니까 얘는 루트 5H 맞네요. 그래서 기억 맞고, 니은 R에 도달하는 순간 속력은 2V 맞고, 그 다음에 디귿 중력 가속도는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가속도를 표현하는 방식이 세 번째 공식이에요. EAS는 속도 제곱의 변화량. 요거 살펴보면 요걸 구할 수 있다 이거지. 자, 그러면 속도 제곱의 변화량인데 이 포물선 운동에서는 그 중력장 내에서 포물선 운동은 x 방향 속도가 안 변하거든. 그럼 예를 들어서 x 방향 속도는 계속해서 vx 유지될 건데 y 방향 속도는 처음엔 이거였다가 나중에 이거 됐다고 했죠. 그러면 결국 이때 속도랑 이때 속도는 크기는 이렇게 될 건데
얘가 V1, 얘가 V2라면 우리는 V1 제곱 마이너스 V2 제곱 갈 거야, 그치? 자, 근데 어차피 V1 제곱이라는 게 이때 VY 제곱과 VX 제곱의 합이고, 또 V2 제곱이라는 게 또 VX 제곱과 이때 VY 다시 제곱의 합인데 VX 제곱이 어차피 같단 말이야. 자, 그러면 결국 V1 제곱과 V2 제곱의 차이는 뭐 때문에 온다? VY 방향, Y 방향의 속력의 제곱의 차이 때문에 온다 이거지. 그러면 얘는 결국 Y 방향 속도의 제곱의 차이가 이 A가 그쪽 방향의 G지, GH다 이렇게 구할 거예요. 자, 그러면 쉽게 나와 있는 게 P점과 Q점 값이다. 그러면 Y 방향 속도 제곱의 차이가 0에서 V 됐으니까 V 제곱은 2GH 이렇게 가주면 된다 이거지. 그래서 G는 2H분의 V 제곱이니까 틀렸죠. 그래서 답은 기니 3번. 자, 요 문제는 일단 점 P에서 던져서 Q까지 동일한 수평거리를 가는 이런 상황이네요. 던지는 각도가 30도랑 세타. 그럼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 더해서 90도 되는 각도면 이 수평도 대거리가 똑같다 해서 이거 60도 바로 체크하면 되는데 한번 일반적으로 한번 표현만 해봅시다. 자, V0의 속도로 세타로 던졌을 때 얘들의 수평 도달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이, 자, 일단은 채공시간은 연집 방향의 속도 V0 사인 세타가 결정한다. 자, 그러면 V0 사인 세타였다가 다시 돌아온다. 그러면 지면으로 돌아왔을 때 등가속도 운동에서 다시 돌아오는 운동을 하면 속도가 뒤집어진다 이거죠. 그러면 2V0 사인 세타라는 속도 변화량을 중력가속도 G로 나누어주면 이게 총 채공시간인데, 이 총 채공시간 동안 얘가 수평 방향으로 V0 코사인 세타라는 속도로 등속도 운동한다 이거죠. V0 코사인 세타 곱해주면 이게 G분의 V0 제곱에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했지. 자, 근데 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곱은 그 세타가 더해서 90도 되는 각도면 똑같다 이랬어요. 그래서 수평도 대거리가 30도랑 60도는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기억 맞고, 그 다음에 니은 최고점에서의 속력은 A가 B의 루트 3B이다. 자, 최고점에서 속력은 수평 방향의 속도다 이거죠. 그러면 V로 둘 다 던졌는데 30도일 때는 2분의 루트 3V가 수평 방향 속도고, 60도 던지면 2분의 1V가 수평 방향 속력이니까 A가 B보다 루트 3배 더 크다 맞죠. 그 다음에 D가 물체가 올라가는 최고 높이는 이 y 방향 속도가 결정하는데, y 방향 속도가 vy라면 올라가는 최고점의 높이는 2as가 속도 제곱 변화량, 그러면 2gh가 vy 제곱이니까 2g분의 vy 제곱이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그러면 y 방향 속도가 a보다 b가 루트 3배 더 크죠. a는 2분의 1v, b는 2분의 루트 3v. 그러면 최고 높이는 3배 더 크다. 그러면 B가 A보다 3배 더 크다. 맞죠? 그래서 답은 기니디 5번. 그림처럼 높이 L인 점에서 공 A, B를 각각 속력 V로 던지는데 하나는 수평 방향, 하나는 수평 방향에 대해서 45도 연직 아래 방향 던졌다. 자, 그랬더니 수평 방향의 변이가 각각 L''였다. 이거죠. 자, 일단은 A부터 한번 볼게요. A는 수평 방향으로 속력 V로 던졌으니까 얘가 L만큼 떨어져서 수평 방향도 L만큼 가서 도착했다 이거죠.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 XY 방향 변이가 똑같네. 그러면 평균 속도가 같다. 자, A는 X 방향으로는 계속 수평 방향으로는 V로 갈 거니까 Y 방향 변이도 똑같다 했으니까 평균 속도가 똑같이 V 돼야 돼. 그러면 도착할 때 Y 방향은 2V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 V 45도로 던지는 상황인데, 지금 A공이나 B공이나 어차피 같은 거는 L만큼 떨어졌다는 사실은 같다 이거지. 그러면 L만큼 가속되었다. 그럼 가속 구간의 길이가 똑같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사실 속도 제곱의 변화량을 썼었어, 맞지? 자, 근데 이 X방향의 속도는 변하지 않고 Y방향만 속도만 변하는 상황에서 속도 제곱의 변화량은 결국 Y방향 속도 제곱의 변화량이다 이거지. 그러면 같은 높이 떨어졌을 때 Y 방향의 속도 제곱 변화량은 똑같다. 이걸 한번 이용할 거예요. 그러면
A가 지금 A0을 우리가 구해놨다 맞지? 정지 상태, Y 방향은 정지 상태에서 출발해서 EV를 찍는 모양이니까 L만큼 떨어졌을 때 Y 방향 속도 제곱 변화량은 4V 제곱만큼 증가할 거다. 자, 그러면 B도 마찬가지입니다. B는 X 방향과 Y 방향으로 45도 던졌기 때문에 루트 2분의 1V로 출발했다. 알겠죠? 그러면 루트 2분의 1V로 수평 방향 그대로 유지될 거고, 연집 방향 Y 방향은 얘의 제곱 변화량이 4V 제곱이 되게 맞춰주면 되니까 루트 2분의 1V의 제곱은 2분의 1V 제곱에서 4V 제곱 증가해서 얘는 2분의 9V 제곱 되네. 그러면 속력은 루트 2분의 3V 될 거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X 방향과 Y 방향 또 평균 속도 비교해서 이동 변이 비교하자 이거죠. 그러면 B 같은 경우는 X 방향으로 계속해서 루트 2분의 1V로, Y 방향은 루트 2분의 1에서 루트 2분의 3이 됐으니까 루트 2분의 2V로. 그러면 2배네. 그러면 Y 방향으로 변이가 2배니까 Y 방향 변이가 L이라면 X 방향 변이는 2분의 L이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1번.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세타 이루면서 V로 던졌더니 P점과 Q점을 지나는데 P점, Q점이 이렇게 돼 있네. 조건이 이렇게 돼 있어. 최고점 높이가 지금 이게 X인데 여기에 4분의 1X 지점을 지날 때가 Q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떨어지면 4분의 3X 들어가서 지면까지 떨어지네요. 그러면 우리가 살펴볼 거는 정지를 기준으로, 최고점을 기준으로 연집 방향은 1대 4의 거리니까 이게 같은 시간이다 이거지. 그러면 이 길이랑 이 길이는 똑같을 거다. 마찬가지로 이 길이랑 이 길이도 똑같을 거예요. 자, 그러면 수평 도달 거리는 이렇게 x를 잡아놨으니까 총 2x가 될 거다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탄젠트 라인도 우리가 배워서 써도 되는데 그냥 평균 속도 하듯이 똑같이 가보자. 자, O점에서 출발해서 최고점까지 한번 가볼 거예요. 그러면 x 방향은 평균 속도가 그냥 v 코사인 세타예요. 계속해서 똑같을 거니까. 근데 y 방향은 v 사인 세타에서 0을 찍으면서 갔어요. 그래서 x 방향 평균 속도는 v 코사인 세타고 y 방향 평균 속도는 0에서 v 사인 세타에서 0을 찍으면서 갔으니까 2분의 1 v 사인 세타인데, 지금 x 방향 y 방향 변이가 x 방향 변이는 x, y 방향 변이도 x가 되는 이런 상황이다 알겠지? 그러면 둘이 똑같네. 그래서 정리해보면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 사인 세타니까 탄젠트 세타가 2가 되겠네요. 코사인 분의 사인이니까. 그래서 답은 2번. 다음 그림과 같이 책상 위에서 V의 속력으로 45도로 던졌다. 자, 근데 수평면 도달할 때는 60도 방향으로 도달했다. 자, 일단은 처음에 출발할 때는 X 방향과 Y 방향 속도가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걸 뭐 VX 해볼까? 여기 X 방향 이제 속도가 똑같은데, 자, 얘를 쭉 연결했을 때 여기까지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면으로 보는 이런 상황이다, 맞지? 그러면 여기 도착했을 때 얘는 수평 방향 속도는 그대로 VX, 연집 방향 속도는 속도의 번역만 바뀐 상황이다, 그죠? 자, 근데 60도로 도착했다 했으니까 60도로 도착할 때 수평 방향 속도는 VX인데 연집 방향 속도가 60도면 루트 3배 돼야 되니까 루트 3VX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최고점에서부터 이 상황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이 상황. 그러면 Y 방향은 속도가 계속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증가하는 상황인데 VX가 된 모습이 이 상황이면 얘는 루트 3VX가 된 게 이 상황이다. 그러면 시간을 체크를 할 때 최고점을 기준으로 요 시간과 최고점을 기준으로 요 시간을 둘이 나눠서 체크한다 이거지. 그러면 속도 변화량의 모습에서 시간이 1대 루트 3이구나. 그러면 이 낙하거리는 시간이 1대 루트 3이면 낙하거리는 1대 3이다. 그러면 요 길이가 1대 3이다 확인할 수 있고. 자, 그러면 요 1이 최고점 높이, 요거를 지면으로 삼았을 때 최고점 높이의 의미다, 맞지? 그럼 요거를 3배하면 우리가 h를 찾을 수 있겠네. 자, 그러면 요 길이의 의미가 속도 v의 45도 y 방향 속도니까 이제 vx는 돌려주자.
루트 2분의 1v예요. 그러면 루트 2분의 1v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점의 높이를 찾으면 그게 1에 해당하고 우리가 찾는 h는 3에 해당한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네. 그러면 루트 2분의 1v의 제곱, 요게 제곱 변화량이다, 맞지? y 방향. 이게 2g 뭐 스몰 h 이렇게 할까? 그러면 h가 2분의 v 제곱이니까 4g분의 v 제곱. 근데 우리가 찾는 라지 h는 h의 3배다, 알겠지? 그래서 4g분의 3v 제곱. 그래서 답은 2번. 자, 그림과 같이 높이 h인 지점에서 a 던졌고 그 다음에 2h인 지점에서 b를 비스듬히 r로 던졌는데, 자, 수평면에 같은 속력으로 동시에 도달하였다. 자, 일단은 도달할 때 동시로 도달했으니까 시간이 똑같아요. 자, a가 일단 좀 비교하기 편한 게 a는 2r, r 두 개 가서 수평 방향으로 떨어졌고 b는 r만큼 가서 떨어졌다, 맞지? 그러면 그 x 방향 어차피 등속도 운동이니까 출발할 때 x 방향 속도가 a가 b보다 2배 빨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a의 속도는 x 방향밖에 없네. x 방향 속도를 우리가 2vx로 둔다면 b의 x 방향 속도는 vx로 둘 수 있겠네요. 자,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도착할 때 모습인데, 자, 도착할 때 b는 2h만큼 내려오는 반면에 a는 h만큼 내려왔다, 맞지? 그러면 y 방향으로 따지면 평균 속도가 a보다 b가 2배 더 빠르다 할 건데, 시간이 똑같아서 y 방향은 속도 변화량을 똑같이 줘봅시다. 그러면 출발할 때 a는 y 방향 속도가 0이었고 b는 y 방향 속도가 vy 있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b가 vy에서 등가속도 운동 풀듯이 똑같이 풀 거야. 플러스 x만큼 증가한 모습으로 지면에 닿았다면 똑같은 시간이 지난 a도 x만큼 증가한 모습으로 닿을 거다, 이거지. 자, 그러면 y 방향의 평균 속도는 b는 vy의 모습에서 vy 플러스 x가 됐으니까 둘이 더하면 2vy 플러스 x의 절반, 이게 이제 평균 속도고, 자, a는 0에서 x 되면서 떨어졌으니까 x 절반, 요게 평균 속도인데 2로 나누기 전에 이 평균 속도의 b도 몇 대 몇이어야 된다, 얘가 2대 1이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정리해서 해보니까 x가 2vy. 자, 그러면 끝날 때 모습이 b는 3vy로 끝났고 a는 2vy로 끝났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쓸 수 있는 거, 수평면에 같은 속력으로 도착했다 했으니까 a의 모습은 a는 수평 방향은 2vx, 출발할 때 2vx로 출발했고 연직 방향으로 2vy 붙은 게 a의 모습이고, 자, b는 수평 방향은 vx로 일정하고 연직 방향은 3vy, 요게 b의 모습인데 둘의 속력은 같아야 된다. 그러면 제곱의 합이 똑같다, 이거죠. 그러면 a는 4vx 제곱 더하기 4vy 제곱이 b는 vx 제곱 더하기 9vy 제곱. 정리해보면 3vx 제곱이 5vy 제곱. 그러면 vx 대 vy가 루트 5 대 루트 3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구해놓고 마지막으로 묻는 게 r을 h로 표현하라 했으니까 a로 봅시다. 자, a는 처음에 2vx로 출발을 해서 vy는 vy를 바꿉시다. vy는 루트 5분의 루트 3 vx랑 같으니까 요게 루트 5분의 2 루트 3 vx랑 같네. 그러면 a의 운동에서 x 방향과 y 방향 평균 속도 b가 2r과 h의 b겠네. 그러면 x 방향 평균 속도는 계속해서 2vx고 y 방향 평균 속도는 0에서 루트 5분의 2 루트 3을 찍었으니까 루트 5분의 루트 3vx. 그러면 얘들 둘의 b가 2 루트 5 대 3이네요. 그러면 2 루트 5 대 루트 3이 요게 2r 대 h니까 결국 r 대 h는 루트 5 대 루트 3. 그래서 r을 구하라 했으니까 루트 3분의 루트 5h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럼 답은 4번.
그림에서 보니까 같이 30도 방향으로 던지는데 하나는 V의 속력으로, 하나는 2V의 속력으로 던졌네. 그러면 좀 더 빨리 떨어지는 요 B가 이제 V의 속력으로 던졌겠지. A는 2V의 속력으로 던졌고. 자, 그래놓고 비교하는 점이 P점과 Q점이 같은 연직선상이에요. 그러면 같은 연직선상이라는 거는 둘의 X방향 변이가 똑같이 L이다 이거죠. 자, 근데 출발할 때 X방향 속도가 달라. 자, 방향이 똑같기 때문에 V가 2배면 X방향 속도도 2V일 때가 2배일 거예요. 자, 그러면 X방향으로 2배 빠르게 가고 있는 A니까 같은 X만큼 L만큼 이동을 하려면 A보다 B가 2배 더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 그러면 B까지 가는데 A가 T초였으면 B는 2T초 걸렸을 거예요. 자, 요거를 기준으로 우리가 살펴봤을 때, 자, P점은, 자, Y방향 우리가 볼 거니까 A는 출발할 때 Y방향 속도 할 거야. 자, 출발할 때 Y방향 속도는 Q는 2분의 1V일 거고 A는 V일 거예요. 자, 그러면 A 문장 해보면 V로 T초 갖고 마이너스 2분의 1 GT제곱 가속도 마이너스 G가 있으니까 요게 지금 A가 올라간 높이다 이거지. 요게 A의 변이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너는 빼자. 자, 요게 A이고 B는, 자, B는 2T초인데 출발할 때 2분의 V야. 그러면 2분의 1V 곱하기 2T초. 그 다음에 빼기 2분의 1 G의 2T의 제곱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요 결과가 B가 출발하는 선이 여기인데 지금 Q 변이는 요만큼이다 맞지? 그러면 일단 얘가 음이겠네. 자, 그러면 요거는 양의 변이를 잘 구했고 요거는 음의 변이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지금 P에서 Q까지 거리다 맞지? 자, 그러면 요 B의 변이는 A 변이에서 빼주면 전체 더해져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 구하겠네. 자, 그러면 A 변이에서 B의 변이를 빼면 요거는 1이지. 그러면 VT는 날라가고 2분의 1 G의 4T제곱에서 T제곱 뺀 거다 맞지? 요게 PQ 사이 거리네요. 자, 구하고 보니까 결국은 2t와 t초 동안 자연악한 거리의 차이인데, 자, 요거를 지금 우리가 L과 VG로 표현해야 된다 맞지? 자, 그러면 L 모습에서 우리가 t초 쓰고 있는 이 t가 기준을 A로 가자. 그러면 A는 초기 속도가 2V의 X방향 속도니까 루트 3V, 이 루트 3V로 t초 이동한 게 L이니까 t는 지금 루트 3V분의 L이다 이거죠. 그러면 요거 이제 넣어주면 2분의 1 G의 3T제곱이 PQ 길이고 T 대신에 요거 넣어주면 3V제곱분의 L이니까 3 날라가면 2V제곱분의 GL이다 이거죠.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될 건데 여기서 결국 우리가 A, B의 변이의 차이를 구해보니까 요게 요 표현이 2t 동안, 요 표현이 t 동안 자연악한 거리잖아. 자, 요거는 요 선을 그리면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결국 30도로 던졌기 때문에 요렇게 그어주면 얘는 중력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다 맞죠? 자, 그러면 요 길이, 자, A의 모습에서 요 길이는 t초 동안 자연악한 거리가 요 길이입니다. A는 여기까지 t초 걸렸으니까. 자, 그 다음에 B 입장에서 이 길이는 B는 여기까지 2t초 걸렸거든. 그러면 2t초 입장의 자연악한 거리가 얘야.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PQ 사이의 거리는 t초 자연악한 거리와 2t초 자연악한 거리의 차이다 이거지. 그러면 결국은 2분의 1 G의 2t제곱과 2t의 제곱과 t제곱이 차이니까 3t제곱이다 이렇게 해줘도 전혀 상관이 없다 이거야. 오케이. 그럼 빗면에서 발사해서, 자, 수평면에서 빗면 따라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은 이쪽 가속도, 이걸로 등가속도 운동하는 상황이라서 포물선 운동과는 좀 달라요. 자, 그래서 그거랑 같은 그거를 비교해서, 자, 얘가 30도 방향으로 이제 속력이 남아있는 속력으로 던져 올려질 거야. 자, 그러면 얘는 이런 식으로 이제 포물선 기도를 따라서 도착한다 하는 건데 우리가 앞에서 계속 하듯이 x 방향과 y 방향의 변이를 비교할 거예요. 그러면 x 방향, y 방향의 변이는 같은 시간 동안 x
y 방향 그 평균 속도에 따라서 계산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30도로 출발하는 건 맞으니까 요때 출발할 때 모습을 y 방향과 x 방향의 속도로 한번 나눠보자. v는 쓰고 있으니까 요걸 이제 vx로 둔다면 요거는 요거를 vy로 둡시다. 요게 vy면 얘는 루트 3 vy 되겠네. 자 x 방향의 속도는 계속해서 일정하게 루트 3 vy가 될 거니까 자 y 방향의 평균 속도가 y 방향이 아니다. x 방향의 평균 속도가 루트 3 vy네. 그러면 y 방향의 평균 속도는 요거 변이 비교해주고 그러면 y 방향의 변이는 x 방향의 변이보다 2 루트 3분의 1배로 작네. 그러면 평균 속도도 2 루트 3분의 1배 돼야 되니까 2분의 1 vy가 y 방향 평균 속도여야 한다. 그치? 자 근데 얘가 결국은 내려간 모습으로 끝났으니까 평균적인 속도는 음일 거예요. 자 그러면 출발할 때 플러스 vy로 출발했고 도착할 때 어떤 속도로 도착하면 그 평균 속도가 마이너스 vy가 될까 알겠지? 그러면 둘이 더해서 2로 나눠서 마이너스 2분의 1 vy가 됐으니까 요때는 2vy가 되면 되겠네. 오케이. 자 그러면 자 마지막의 모습이 요거 두 개 x 방향 y 방향 속도다 맞지? 자 근데 얘가 출발할 때부터 여기 도착할 때까지 짐에 다시 도착할 때까지 한 번도 마찰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에너지를 잃은 적이 없어. 그러면 똑같은 속력의 모습으로 속도의 방향은 변할 수 있어. 근데 똑같은 속력의 모습으로 도착해야 운동 에너지가 같은 위치에서 보존이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아까 여기 이제 v의 모습은 v 제곱은 요게 지금 요 상황 루트 3vy와 v와 2vy의 피타고라스 합이 v가 되는 상황이네. 그러면 v제곱은 3vy 제곱 더하기 4vy 제곱이다. 그래서 총 7vy 제곱인데 아까 2분의 1만큼 올라갔을 때 이때 속력을 우리가 y 방향 vy x 방향 루트 3vy 줬으니까 요 비스듬한 방향 30도 방향의 속력은 2vy가 되겠네. 그러면 속력의 제곱이 4vy 제곱이다 이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길이 따라서 쭉 올라갔을 때 이쪽 가속도 a에 의해서 속도 제곱의 변화량이 v 제곱이 7vy 제곱에서 4vy 제곱이 됐으니까 3vy 제곱이 감소했다 맞죠? 요게 2as인 거지. 자 근데 지금 30도짜리 빗면이니까 a가 2분의 1g인 거고 g 사인 세타 그 다음에 s가 요 길이가 2분의 l 높이의 2배니까 l이겠네. 그러면 l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vy 제곱이 3분의 1 gl이네. 자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v 제곱 v 구하고 싶으니까 v 제곱은 3분의 7 gl이네. 그러면 v는 루트 3분의 7 gl이다. 그래서 답은 4번. 그림과 같이 수평면과 60도 이루면서 V의 속력으로 던지고 있는 상황이고 자 최고점을 지나서 점 P를 지나고 있는 모습이네요. 조건에서는 수평면에서 던지는 순간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물체가 최고점에서 P까지 운동한 동안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의 2배다. 자 일단 운동 에너지를 우리가 정식으로 배운 건 아니지만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이제 운동 에너지 쓸 수 있다 했어요. 지금 이 문제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상황이야. 즉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 이런 것들이 위치 에너지 감소량은 운동의 증가량과 동일하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갈 건데 운동 에너지는 결국 우리가 v 제곱 요 항만 신경 쓰면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최고점에서 P점까지 가면서 잃어버린 그 위치 에너지 즉 증가한 운동 에너지를 표현해 준다면 최고점에서는 x방향의 속도만 남아있고 그 다음에 P점에서는 x방향 속도는 그대로인데 y방향 속도가 추가로 된 거다 맞지? 자 그러면 최고점과 P점에서 결국 이 물체의 속력 제곱은 이때는 Vx에 대한 Vx 제곱만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얘는 Vx와 Vy가 되었다면 요 제곱의 합이 요때 P 때 속력의 제곱이겠죠. 그러면 결국 운동 에너지 차이가 증가량이잖아.
그 차이는 이 VY 제곱 증가량 때문에 온다 이거지. 자, 그러면 수평면에서 출발할 때 운동 에너지는 요 V 제곱이었고, 요게 최고점에서 P점까지 가면서 증가한 요 VY 제곱의 2배다 했으니까 VY 제곱은 지금 2분의 1 V 제곱인 상황이다 이거죠. 그래서 Y번의 속력은 루트 2분의 1 V인 상황인데, P에서 속력을 물었으니까 다 구했네. X번의 속력은 처음에 출발할 때 결정나죠. 2분의 1V. 그러면 요때도 2분의 1V. 그러면 2분의 1V와 루트 2분의 1V의 피타고라스 합이다 맞지? 그러면 제곱에서 더해주면 4분의 3V 제곱이고, 루트 붙여주면 2분의 루트 3V다. 그죠? 그래서 답은 4번. 그림과 같이 높이가 루트 3h인 지점에서 30도 각도로 던졌다. 자, 그리고 최고점을 지나서 수평면상의 Q점에 도달한다 했어요. 자, 우리가 30도인 발사각도가 결정이 나면 이 X방향과 Y방향의 초기속도 B가 결정이 납니다. 지금 요게 V면 요게 루트 3V인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최고점은 어차피 Y방향 속도가 0이 되는 점이잖아. 그러면 최고점까지 갔을 때 이 X방향과 Y방향의 변이, 최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X방향 변이와 Y방향 변이는 결국 X방향과 Y방향의 평균 속도가 결정할 건데, 평균 속도가 B가 정확하게 결정된다 이거지. 자, 최고점까지만 봤을 때는 X방향으로는 쭉 루트 3V로 간 거고, Y방향으로는 V에서 0을 찍으면서 가니까 얘는 2분의 1V로 간 거예요. 그러면 X방향과 Y방향의 평균속도 B가 2루트 3대 1이다 이거지. 이게 결국은 X방향, Y방향의 변이의 크기 B다 이거죠. 그러면 요 X방향 변이 크기가 2h라 했으니까 Y방향의 변이는 요거의 2루트 3분의 1배, 즉 루트 3분의 1h다 우리가 알 수가 있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루트 3h란 높이랑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편에도 요런 점이 있겠네. 그러면 얘는 요만큼 자유낙하에서 떨어진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요 Q 상황은 이만큼 자유낙하에서 떨어진 거다 이렇게 보자 이거지. 그러면 이 루트 3h가 루트 3분의 1h의 3배 되는 길이거든. 그래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지금 1대 3인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많이 봤잖아. 이 길이가 4가 될 거고 1대 4가 되니까 시간이 동일한 두 구간이네. 그러면 이렇게 내려주면 X방향은 등속이니까 이 두 길이가 서로 같을 거다 이거죠. 그러면 요게 2h면 반대편 요것도 2h고 얘도 2h겠네. 그러면 최고점에서 Q까지 수평방향 이동 거리는 총 4h다 이거죠. 그래서 답은 2번. 자, 수평은 지면에서 45도 방향으로 20m/s로 던졌다. 그러면 속력도 방향도 나왔으니까 얘의 운동은 다 정해진 거예요. 자, 근데 이 수직으로 서 있는 요 벽에 수직으로 박았다. 그러면 얘는 지금 순간적으로 속도 방향이 이 방향이다 이거지. 그러면 수평 방향밖에 속도가 안 남아 있는 상황, 즉 최고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스몰 h 얘의 의미는 최고점 높이가 되고, L은 최고점까지의 수평 도달거리니까 전체 수평 도달거리 뭐 이렇게 이제 상상한다면 전체 수평 도달거리의 절반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네요. 자, 일단 처음에 던질 때 45도 상황이었으니까 X방향, Y방향 둘 다 10루트 2m/s로 던졌고, 자, 10루트 2m/s가 최고점 0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중력가 속도가 10이니까 루트 2t초 걸렸을 거다. 루트 2초 걸렸을 거다 알겠지? 그러면 루트 2초 동안 10루트 2에서 정지하면서 올라간 높이네. 그러면 평균 속도 5루트 2로 루트 2초니까 10m. 자, 그리고 이 루트 2초 동안 10루트 2라는 속도로 꾸준히 간 게 L이네. 그러면 곱해주면 얘는 20m. 오케이.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쓸 수 있는 게 요 45도 상황에서는 이 최고점의 높이와 이 수평 도달거리, 총 수평 도달거리의 관계가 1대 4다 이런 것도 뭐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용해서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요 20m/s로 그냥 그 무중력, 중력을 무시하고 꾸준히 올라간다면 이렇게 되겠죠. 좀 굽었네. 그래서
의도를 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여기서 쭉 올라가면 이제 이렇게 될 건데, 요 길이와 요 길이는 같은 2분의 1 GT제곱으로 똑같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H와 요 H가 서로 같은 상황. 그러면 이게 45도 쭉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요 L과 H 2배, 이 H는 또 똑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치? 자, 그림과 같이 높이 H1인 대 위에 매끄러운 사분원 면이 있고, H2 높이에서 얘가 이제 정지 상태로 출발을 했다. 자, 그러면 H2만큼 내려와서 얘가 4분원이니까 순간적인 속도의 방향은 수평방향이 되겠네. 그러면 H2만큼 내려와서 가지게 된 속력으로 출발을 수평방향으로 해서 우리가 아는 포물선 운동한다. 그죠? 그랬을 때 A점까지의 거리니까 요 S 찾는 거네요. 자, 그러면 일단 H2만큼 내려와서 가지는 속력, 뭐 위치 에너지에 대한 표현으로는 이렇게 될 거야. mgh2, 잃어버린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되었다. 그래서 결국은 v 찾아주면 또 루트 우리가 익숙한 egh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는 동안 마찰로 인한 손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h2 자연낙하에서 가지게 된 속력이랑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서 뭔가 빗면 통해서 내려오면서 가지게 된 속력이랑 다를 이유가 없다 이거지. 그러면 이때 속력도 루트 2g h2다 이거죠. 자, 그러면 요 속도로 초기 속도로 수평 방향으로 출발해서 얘가 h1이라는 높이를 자유낙하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동안 수평 방향으로 요 속도로 등속도 운동에서 날아간 게 s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h1 자유낙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h1이 2분의 1 GT 제곱 되는데 걸리는 시간, T가 루트 G분의 2H1. 그러면 요 시간 동안 요 속도로 등속도 운동에서 간 거리가 S니까 S는 루트 2GH2 곱하기 루트 G분의 2H1. 정리해보면 G는 날라가고 2의 루트 H1, H2 이렇게 되겠네요. 오케이. 다음 그림과 같이 물체를 비스듬히 쏘아 올렸을 때, 자, 수평 도달 거리가 r이다 줬고 비행 시간을 t초 줬네요. 요게 조건이고, 자, 발사각을 세타로 한다면 탄젠트 세타와 v0 값을 r과 t에 대해서 뭐 중력가속도 g까지 써서 뭐 표현하시오 이렇게 됐네. 자, 일단은 t초 동안이란 말을 줬으니까 비행 시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y 방향 속도. 자, y 방향 속도가 뒤집히는 모양으로 이렇게 변하는데, 가속도 g로 변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t초. 그러면 gt 이렇게 하면 요게 y 방향 총체공 시간 동안 속도 변화량이다, 맞지? 요게 vy 방향의 속도가 뒤집혔으니까 2vy 뭐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래서 vy는 2분의 1 gt다. 그러면 처음에 출발할 때 y 방향 속도는 2분의 1 gt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고, 자, x방향도 마찬가지. t초 동안 결국은 r만큼 날아갔으니까 x방향의 초기 속도는 t초 만에 r 날아가는 속도 d분의 r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좀 표현이 신선하네. 자, 그래갖고 탄젠트 세타 표현하라 했으니까 탄젠트 세타는 x방향 속도와 y방향 속도의 비다, 맞지? 그러면 d분의 r 분의 2분의 1 gt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정리하면 2r분의 gt 제곱, 요게 탄젠트 세타고. 자, 그 다음에 초기 속도 v0는 x방향 y방향의 피타고라스 합이다, 맞지? 그러면 v0는 루트 각각의 제곱의 합 4분의 1 g제곱 t제곱 플러스 t제곱분의 r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오케이. 그림과 같이 물체 A가 45도 방향으로 위로 V의 속력을 던졌고, 물체 B는 건물 옥상에서 20m/s로 수평으로 던졌더니 A와 B가 P점에서 충돌한다. 자, 충돌 문제예요. 자, 두 물체의 일단 충돌 문제에서는 이 중력장 내에서는 모든 물체가 가속도가 g로 동일하기 때문에 상대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두 물체의 상대 속도는 처음에 출발할 때 모습에서 이미 정해진다 이거죠. 자, 그러면 B가 본 A의 상대 속도는 A의 속도
45도 방향 V 요 A의 속도에 B의 속도가 반대로 마이너스로 20m/s가 더 적용된 이런 상황이다 이거지.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B가 본 A의 상대 속도는 요 방향으로 크게 유도될 건데 이 상대 속도가 충돌하기 위해서는 B는 정지해 있고 이 상대 속도로 쭉 와서 얘한테 충돌한다 생각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야 된다 했지. 자 그러면 요 속도 자체가 B를 향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지. 근데 A, B의 위치 관계가 수평 방향으로 100m 위로 50m 관계니까 X 방향과 Y 방향 상대 속도가 2대 1 돼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X 방향으로 요 속도랑 Y 방향의 요 속도가 2대 1. 던질 때 45도였으니까 Y 방향 속도는 루트 2분의 1V고 X 방향 속도는 루트 2분의 1V에서 플러스 20. 그러면 루트 2분의 1V 플러스 20이 루트 2분의 1V의 2배니까 얘가 루트 2V. 그래서 정리해보면 V는 루트 2분의 1이니까 20 루트 2 m/s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 그 다음에 그림과 같이 높이 H인 지점에서 45도 던진 A, 그 다음에 높이 4H에서 연직 아래로 던진 B. 자 충돌하는데 충돌을 여기서 했어요. 자 근데 VA와 VB의 B를 묻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제 상대 속도로 문제를 풀듯이 자 B가 봤을 때 A의 모습은 자기 속도에서 B의 속도가 반대로 적용돼 이런 모습으로 보일 거다 이거지. 자 그러면 B가 봤을 때 A는 이 속도로 쭉 오는 것처럼 보이고 이게 누구를 향해 한다? B를 향해 한다 이 소리죠. 그림이 조금 그렇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자 VA가 45도 상황이니까 VA를 두 개로 수평 방향과 연집 방향 나누면 루트 2분의 1 VA로 나눌 수 있겠네. 자 거기에 VB의 속도가 더해진 모습으로 요렇게 날아온 것처럼 보는 게 요게 B가 본 A의 모습이다 맞지? 자 근데 얘가 누구를 향해야 되냐면 수평 방향으로 2H 그 다음에 높이는 3H 차이가 나는 B를 향해야 한다 그치? 그러면 X 방향과 Y 방향의 속도 B가 2대 3이 돼야 되네. 그러면 루트 2분의 1 VA와 루트 2분의 1 VA 플러스 VB가 2대 3이다 그렇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루트 2VA 플러스 2VB가 루트 2분의 3VA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2 루트 2VB가 VA네요. 그래서 VA분의 VB 물었으니까 2 루트 2분의 1 이렇게 잘 주면 된다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서도 우리가 등속도 운동을 가정해서 문제를 좀 풀 수가 있는데 자 어차피 이 모든 물체가 지금은 중력장 내에 있지만 중력장 내에 있지 않다면 얘는 등속도 운동하잖아. 그러면 A는 이런 식으로 등속도 운동을 할 거고 B는 이런 식으로 등속도 운동해서 충돌할 거예요. 요건 가속도가 없으니까 등속도 운동 상황에서는 여기서 충돌한다는 거지. 지금 실제 충돌 위치는 여기잖아요. 그러면 이 길이가 결국은 그 충돌할 때까지 두 물체가 걸린 시간 동안 자연역한 거리다. 이렇게 봐도 된다 이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VA가 요게 EH 요것도 EH겠지. 2 루트 EH VA가 2 루트 EH만큼 가는 동안 VB는 요게 EH면 얘가 H죠. H만큼 내려와서 충돌했네.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 A랑 B가 등속도 운동한다면 VA가 VB보다 2 루트 2배 더 많이 가니까 A가 B보다 2 루트 2배 더 크다 하고 바로 풀어도 상관없다 이거죠. 오케이. A랑 B를 또 수평 방향과 연집 방향으로 던졌고 A, B를 각각과 등간속도 운동하고 그 다음에 T는 T0일 때 A, B 사이의 거리는 최소된다. 그러면 이거는 충돌 문제는 아니야. 충돌 문제는 아니고 거리가 최소가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B는 연집 방향으로 이렇게 갖다 떨어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는 포물선 운동할 거고. 자, 근데 얘들 둘 사이의 거리가 언제 최소가 되는지 우리가 이제 이런 두 물체가 운동하는 모습에서 살펴보기는 매우 어렵다 이거지. 자, 그러면
어차피 이 문제도 결국은 어떤 한 물체가 봤을 때 다른 한 물체의 운동은 상대 속도가 일정한 운동이다 이거죠. 그러면 똑같은 속도로 등속도 운동하는 것처럼 보일 거니까 자 B가 봤을 때 A의 모습을 살펴보자 이거지. 자 그러면 B가 봤을 때 A의 모습은 A의 속도 수평 번향 루트 3V의 B의 속도 연직 B의 속도가 반대로 연직 아래 번향으로 V가 적용된 요렇게 2V네 2V의 속력으로 오는 것처럼 보일 거다 이거죠. 그럼 요게 30도다 맞지. 자 그러면 30도 상황으로 이렇게 쭉 올 것처럼 보인다 하는 게 지금 B 상황이야. 자 그럼 B 입장에서 그렇고 자 A가 그러면 그렇게 지나갈 때 B랑 가장 가까울 때는 여기서 수직한 상황 요게 A일 때 가장 가까운데 지나가겠네. 그러면 가장 가까이 지나가는 시각을 V와 D를 이용해서 나타내라 했으니까 자 지금은 요게 60도인데 요렇게 끄면 얘들이 각각 30도 직각삼각형이 되면서 둘이 닮은 미네요.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A의 이동거리 A는 요만큼 이동하는데 요게 루트 3D네. 그러면 루트 3D만큼 A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요 두 물체가 거리가 최소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이거지. 그러면 요 B가 봤을 때 A의 상대 속도의 크기가 2V라 했으니까 2V의 속도로 루트 3D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네. 그러면 2V분의 루트 3D다 이거죠. 오케이. 자 높이 H가 일단 나와져 있고 그 다음에 30도 위로 던진 V제로 던진 게 A 그 다음에 연직 아래로 V제로 던진 게 B. 근데 얘들 둘이 충돌했네. C에 동시에 도달해서 충돌했다. 자 충돌 문제니까 일단은 A의 모습 A가 30도 방향으로 V제로로 출발했는데 B가 봤을 때 A의 모습은 B의 속도가 반대로 적용된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B가 보면 A는 이렇게 날아온 것처럼 보일 거다. 그러면 이렇게 날아와서 쭉 올라와서 B랑 충돌했다 보는 게 B가 본 A의 모습이다 이거죠. 자, 근데 문제에서 A랑 B의 높이 차이, 요 높이 차이를 H가 줬네요. 그러면 요 길이 차이는 D라고 했으니까 D는 여기 보면 요게 지금 30도다 맞지? 자 그리고 둘 다 V0라서 요 길이가 서로 같아. 그러면 여기서 얘가 60도가 되면서 요거 둘이가 30도네. 즉 B가 본 A의 모습은 몇 도로 올라온 것처럼 보인다. 60도로 올라온 것처럼 보일 거다 이거지. 그러면 D와 H의 관계가 1대 루트 3이 되겠네요. 여기 90도니까. 자 그러면 H가 14.7m라 했으니까 D는 그거의 루트 3분의 1배 4.9 루트 3m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충돌 시간을 우리가 이제 빠르게 계산할 수 있을 거야. 자 V0 요 B가 본 A의 속도가 지금 각각이 V0가 요게 30도거든. 요게 둘 다 30도기 때문에 V0의 이쪽 방향 성분은 각각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 V0일 거니까 얘는 루트 3V0가 될 거다 이거지. 그러면 루트 3V0로 이 길이 요 길이는 요 D의 2배겠네. 그러면 9.8 루트 3 미터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루트 3 V0 분의 9.8 루트 3 미터 가는데 걸리는 시간 요 나누면 V0 분의 9.8 요게 충돌 시간이다 맞지? 자, 이 충돌 시간 동안 실제로 B가 떨어진 높이가 이 정도다 이렇게 풀면 되겠네요. 그러면 B의 T초 후에 그 변이는 V0로 조기수도 있었으니까 T 플러스 2분의 1 GT 제곱 요게 지금 2H 되면 되겠다 이거지. 근데 V0T가 요게 T였죠. V0 곱하면 요게 9.8이네. 그러면 2H가 14.7이었으니까 9.8 빼주면 2분의 1 GT 제곱이 3분의 4 9 36에 4 46 19.6m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19.6m만큼 떨어지는데 자연낙하한테 걸리는 시간이 g가 9.8이죠. 4.9 t제곱이니까 t제곱이 4. 그래서 t가 2초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런 문제도 자 지금 이 V0 이 A랑 B의 초기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A도 V0로 가고 B도 V0로 쭉 와서 여기서 충돌한다는 상황이 등속 운동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고 실제로 A의 V0T보다 조금 더 2분의 1 GT제곱항 때문에 더 떨어지면서 충돌하는 지점이 여기인 거다 그죠? 그러면 요 길이 의미가 2분의 1 GT제곱의 의미가 될 건데 이 길이가 지금 루트 3분의 1 H라서 요 길이가 H 요 길이가 루트 3분의 1h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길이가 3분의 1h니까 요 길이는 3분의 2h가 되면서 결국 자연낙한 거리의 의미가 3분의 4h가 됩니다. 그러면 3분의 4h, h는 우리가 아니까 3분의 4에 14.7 곱하면 요게 자연낙하 거리가 되려면 t는 몇 초냐 하는 문제가 되니까 t는 2초다 해도 된다. 그렇죠? 오케이. 그림 가와 같이 XY 평면에서 운동하는 물체 A의 위치가 일단은 처음 초반이 2,4에서 출발했어요. 자 그리고 X방향과 Y방향의 속도 성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데 일반적인 등가속도 2차원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자 일단은 X방향과 Y방향이 둘 다 속도가 변하기 때문에 두 방향 모두 등가속도 운동이야. 자 2m/s X방향 속도 초기 속도 4m/s Y방향 초기 속도. 자 그러면 이 A점에서 물체는 X방향으로 2m/s Y방향으로 4m/s의 모습으로 출발을 한다는 거고 자 가속도도 보면 X방향으로 1초의 속도가 1씩 줄어드는 마이너스 1m/s 제곱 그 다음에 Y방향으로도 1초에 2씩 줄어드는 마이너스 2m/s 제곱으로 등가속도 운동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X방향과 Y방향의 가속도를 적용하면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2니까 얘는 가속도가 루트 5m/s 제곱으로 요 방향이 되겠다 이거지. 자 기니 뒤에 보면 기억 가속도의 크기는 루트 5 맞죠? 그 다음에 니은 2초일 때 원점을 지난다. 자 위치를 알고 싶은 거니까 2초 뒤의 위치는 X방향 변이 Y방향 변이 살펴보면 되겠네. X방향으로는 변이가 2m 플러스죠. Y방향으로는 변이가 플러스 4m. 그러면 초기 위치가 2,4니까 X로 2, Y로 4 더가면 원점이 아니라 4,8이 되겠네.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자 디귿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직선 운동이 있을 수도 있고 포물선 경로일 수도 있다 했어요. 자 일단은 직선 운동인지 포물선 운동인지를 결정하는 요소는 가속도의 방향이 결정이 나면 그 가속도와 수직한 방향의 속도가 초기 속도 중에 있으면 포물선 운동하고 없으면 그냥 직선 운동한다고 했어요. 자 지금 이 물체는 X방향 2, Y방향 4가 초기 속도야. 자 이 방향이랑 가속도 방향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다 맞지? 그러면 1대 2네. 그러면 X방향과 Y방향 비가 1대 2니까 이 가속도 방향이 정확하게 초기 속도 방향의 반대 방향이겠네요. 그러면 가속도 방향과 수평한 방향, 그 수직한 방향의 초기 속도가 없다 맞지? 그럼 얘는 등가속도 포물선 운동이 아니라 등가속도 직선 운동할 거다. 그래서 틀렸고 답은 1번. 자 그림에서 보니까 XY 평면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X 성분과 Y 성분인데 X 성분이 등속도 운동이다 맞지? 그리고 Y 성분이 등가속도 운동인데 플러스 2로 출발해서 0을 찍고 마이너스 2가 되는 상황까지가 4초예요. 그러면 Y 방향으로는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등가속도 운동에서 반환점을 찍기 전과 후가 시간이 같으니까. 자 그러면 X 방향은 등속도고 Y 방향은 돌아오는 운동은 그냥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중력장 내에서의 운동이다 맞지? 어떤 물체를 비스듬히 던졌는데 X 방향 속도가 2m/s Y 방향 속도가 똑같이 2m/s로 던졌어요. 자 그리고 얘가 이런 포물선 운동을 했는데 돌아오는 상황도
x 방향은 여전히 2m/s. y 방향은 속도가 반대로 뒤집혀서 마이너스 2m/s가 되는 모습이다. 그죠? 그러면 옳은 것을 고르시오. 기니 D 0초부터 4초까지 변이의 크기는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그냥 x 방향 이동거리다 맞죠? x 방향 변이만 체크하면 되니까 2m/s로 4초 8m 맞죠? 그 다음에 니은 2초일 때 가속도의 크기는 가속도는 x 방향은 없고 y 방향만 계속 있으니까 2초일 때 이렇게 구할 필요가 없다 맞죠? 등가속도 운동이다 그죠? 자 그러면 y 방향 가속도 2m/s가 2초 만에 0 됐네. 그러면 y 방향 가속도가 마이너스 1m/s 제곱이니까 가속도 크기는 1이다 맞죠? 디귿 속도의 방향은 1초일 때와 3초일 때가 서로 반대 방향이다. 자 x 방향으로는 계속해서 2m/s일 거야. y 방향으로 1초일 때는 위로 아직 1m/s로 올라가는 상황이 1초일 때고, 그 다음에 3초일 때는 아래 방향으로 1m/s인 게 3초인 거다 맞죠? 그러면 1초일 때 속도의 방향은 이런 방향이고 3초일 때 속도의 방향은 이런 방향이겠지. 그래서 서로 반대다 했으니까 이건 틀렸다. 그래서 x방향 속도를 고려하지 않았으면 서로 반대인데 지금 x방향 속도는 계속 있지. 그래서 답은 기니 3번.